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랜만에 트레일 러닝 클래스 왔고요.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던 산인데 트레일 러너의 성지라고 하는 일자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가민에서 주관하는 트레일 러닝 클래스고요. 박병건 코치님 이 스틱이랑 이것저것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코치님이 앰베서더 먹고 계신 오랜만에 아디다스 테렉스 신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창 이거 진짜 많이 신었는데 요새는 트러너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촬영해서 또 배우고 가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일자산. 그 중에 특별하게 뽑히신 분들만큼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일 러닝 가방이 필요해요. 이거는 필수품이기도 하고 대회에서 트레일 러닝 가방이나 아니면 필수품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페널티를 30분씩 먹다든지 아니면 실격을 받아요. 트레일 러닝화는 접지력 좋은 거, 요즘에는 또 좋은 신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 신발을 꼭 준비하셔가지고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시면 되고, 중요한 가민 시계, 다들 지금 가민 클래스에 오셨잖아요. 가민 시계 기본적으로 뭐 다 GPS도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있지만 경사도에 따라서 또 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로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경사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알바라는 게 있어요. 길을 헤매는 거. 근데 이제 시계로 인해서 내가 헤맸던 길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 내가 몇 분을 뛰었는지 그날 체크도 가능하니까 시계도 꼭 필수품으로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가민에서는 뛰다가 내가 여기 등록해 놓은 번호가 있는데 내가 달리다가 넘어지고 다치면은 등록해 놓은 번호에게 연락이 가요. 제가 대회 때도 이번에 코리아 50K를 뛰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날 막 많이 넘어졌거든요. 진동이 막 울리면서 제 와이프한테 핸드폰에 연락이 갔죠. 사고 감지. 기본적으로 헤드랜턴도 하나 있으셔야지 그 대회 필수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은 거리는 사실 낮에만 달리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내가 50km, 100km 달리다 보면 막 밤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헤드랜턴도 꼭 있어야 되고, 바람막이, 자켓, 강풍 자켓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 알려준, 지금 가지고 제가 하나씩 드렸잖아요. 스틱은 여러 가지 이제 쓰이는 게 많아요. 좀 이따가 뭐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발보다는 네 발로 가는 게 훨씬 많이 사용을 하기,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틱을 하나 또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틱을 갖고는 있는데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가민 클래스에 레키 지원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또 받은 거니까 좀 이따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일 러닝은 근육 같은 데를 더 많이 쓰단 말이에요. 마라톤보다는. 그래서 종아리 컴프레션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은 고글보다는, 왜 검은 데는 사실 햇빛이 없는 어두운 산을 달리다 보면 어두운 길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검은색 고글을 끼고 달리다 보면 어두워서 길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변색 렌즈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고글도 하나 착용을 해서 어두운 데 가면 하얀색으로 변하고, 또 햇빛을 보면 또 검은색으로 변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리다 보면 나뭇가지 같은데 눈이 찔릴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달리다 보면 탁 눈이 찔리거든요. 그거를 또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고글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내가 나눠준 에너지바, 에너지 젤. 왜 산에서 달리다 보면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 사람을 지나갈 때 항상 앞에 좀 비켜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나가고 나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게 트레일 러너의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일 러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걷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만 어떻게 걷냐에 따라서 조금만 잘 배워 놓으면 그
100m당 10초씩만 5초씩만 빨리 걷는 것만 잘 배워서 5초씩만 간다고 하면, 빠른다고 하면 나중에 꼴이 날 때는 2~30분을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누적이 되다, 그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트레일에서는 되게 1초, 2초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배워놓으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딱 올라가는 것도, 걷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릎 잡고 걷는 거와 그냥 걷는 거, 근육 쓰이는 자체가 다 틀려요. 걷는 것 자체가. 무릎 잡고 가면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그냥 걸면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는데, 사실 무릎 잡을 때는 마찬가지로 보폭이 짧은 보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빨리 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릎 잡고 올라갈 때는 시선은 땅을 보고, 왜 오르막 걸어갈 때도 오르막을 보다 보면 벌써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에 보지 말고 땅을 보고, 상체는 약간 숙여주고 보폭은 크게 앞꿈치로 밀어주는 거예요. 앞꿈치로 무릎 잡고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 볼게요. 할 때 앞꿈치로 밀어주면서 보폭은 크게. 또 우리가 무릎을 많이 들고 막 힘으로 밀면은 여기 한 100m도 못 가고 바로 서서 그 걸어오는 사람보다 더 못 갈 수가 있어요. 그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근력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은 말 그대로 트레일 러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산 하나 넘으면 또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 안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빨리 뛰고 싶어도 조금 페이스 유지를 잘 해야지만이 마지막까지 편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무릎을 들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뛰어 올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달리기처럼 이렇게 무릎을 들고 가면은 얼마 못 가서 바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최대한이 아니고 보폭은 넓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 걸을 때는 보폭을, 올라가는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걷고 가겠지만, 올라갈 때는 최대한 보폭을 좀 짧게 하면서, 할 때도 시선은 밑에 보고 최대한 팔을 짧게 쳐야 돼요. 짧게 빠르게 쳐야지 다리가 빠르게 가지, 다리로만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팔을 친다는 느낌으로 가면 다리는 따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보폭은 짧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드는 게 아니고 찍어서 가야 돼요. 찍어서 가야지 조금 더 채공 시간이 위에서 뜰 필요가 없고, 최대한 밑에서 그냥 갈고리를 긁는다는 느낌? 그렇게 가면 훨씬 편하게 가십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찍어서. 원래 산에 가면 막 그 외국 같은 데 가면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보면, 필리핀 대회를 뛰면서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 어떤 애기가 있었어요. 헬로우 하다가 딱 치고 하다가 나무까지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빠져서 완전히 다 쓸린 적도 있고, 유럽 대회 뛰면서 해발 2000 넘는 데서 내려오다가 그냥 팍 이렇게 돌아가서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경치를 보면 안 된다. 조금 다운힐 때는 무조건 땅만 보고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점프를 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뭐 당연히 점프를 하다, 뭐 대부분의 대회장에서 보면 사진 찍는 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딱 다운힐 멋있잖아요. 그리고 쫙 날라오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워낙 보다시피 노면이 좋지 않잖아요, 트레일은. 그래서 점프를 하면 안 된다. 뛰어가는 건데, 뛰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법이 있어요. 앞꿈치로 내가 내려가냐, 뒤꿈치로 내려가. 앞꿈치로 내려가면 속도를 빨리 붙어요. 되게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고 위험할 수가 있고, 뒤꿈치로 내려가면 앞꿈치보다는 당연히 속도는 줄이는데 대신 안전하게 내가 조금 더 제어가 돼요. 내 몸이 컨트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입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앞꿈치로 가서 빠르게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난 좀 안전하게 가야겠다 라는 사람들은 약간 뒤꿈치로 가면서 조금 조절을 하면 가는 게 두 가지 주법 중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쓰면 되는 거고, 대회 뛰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쥐가 많이 나거든요. 엄청 쥐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저도 이번에 뭐 TNF 뛰면서 쥐가 나가지고 50km, 100km 가는데 50km에서 쥐가 났어요. 어떡하겠어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스틱 사용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면서 50km 그러니까 100km 완주하긴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뒤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무릎만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오면서 시선 앞에 보고 앞꿈치로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뒤꿈치로 오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뒤꿈치로. 우리가 걸었을 때 마찬가지로 오르막 올라갈 때 두 발보다 네 발이 더 편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산을 뛰다 보면 야생동물을 많이 만나거든요. 개도 만나고 뭐 뱀도 있고, 특히 거미줄이 최악인데 그거를 다 치울 수도 있고, 들개 같은 거 만나면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혼자 달리다 보면.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은 딱 들어주면 도망가요. 대신 멧돼지를 만나면 하면 안 된다는 거. 멧돼지 만나면은 어떤 빨리 도망가든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대치를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틱을 쓰는 사람들은 스틱을 그러니까 사용을 할 줄 모르고 브레이크를 많이 잡고 가요. 어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밀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는, 그러니까 뒤로 밀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밀어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스틱을 쓸 때는 딱 각도를 45도로 딱 눕혀만 주면 훨씬 사용을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말 그대로 45도 이 각도로만 밀어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힘들면은 어필이 당연히 힘들잖아요. 어필 힘들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푹 치고 넘어지고 툭 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씩 한 발씩 가는 거와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발로 가야 돼요. 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대발로 가고, 이것도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나는 좀 뛰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 반대발로 밀어주면서,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각도가 45도 각도가 나와야 돼요. 두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씩 밀어줄 때 퉁 밀어주고, 퉁 밀어주고, 퉁 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꽉 잡으면은 팔에 힘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키가 장갑이나 아니면 저는 끈이 편해서 끈을 가져왔거든요. 그냥 끈을 이용해서 끈만 밀어주면 돼요. 그냥 힘 빼가지고 힘 빼서 밀어준다는 느낌. 오늘 배웠던 걸로 한번 띄워볼게요. 써보고 싶은 분도 써보시고. 보통 이렇게 여기 아래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페이스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러닝 할 때 진짜 페이스고, 아래 경사도 조정 페이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본인 이제 VO2 맥스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근데 이게 새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본인 그거 페이스. 이거 그냥 이걸로 하나.